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기출문제풀이 6번째 시간이에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두 개의 모재에 압력을 가해 접촉시킨 다음 접촉면에 상대 운동을 시켜서 서로 비빈다는 거죠. 접촉면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이음 앞접을 열이 나면은 그거를 눌러서 두 개를 붙인다는 거죠. 앞접. 용접법을 무엇이랄까요? 마찰 용접이겠죠. 마찰 용접. 둘을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부비부비 해가지고 마찰 용접입니다. 자, 이런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순철의 동소체가 아닌 것은, 순철의 동소체 한번 볼까요? 자, A3 변태점이 있죠. A3 변태점. A3 변태점은 910도예요.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A4 변태점이 있습니다. A4 변태점은 1400도 정도 돼요. 그래서 A3 변태점까지를 알파 처리라 하고요. 알파 처리라 하고 A3 변태점부터 A4 변태점까지를 감마 처리라 하고요. A4 변태점 이상에서는 델타 처리라고 합니다. 델타 처리라고 하죠. 네. 그 다음 A3 변태점까지는 최심 입방격자라고 했죠. 최심 입방격자. 최심 입방격자고요.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에는 면심 입방격자. 면심. 또 A4 변태점 이후에는 다시 최심 입방격자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거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운다고 앞글자면서 채, 면, 채 이렇게 외운다 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또는 온도를 줄 수 있어요. 910도와 1400도 사이에서는 어떤 철일까요? 순철의 동소체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감마철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순철의 동소체가 아닌 것은 A3 변태점까지는 알파철,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는 감마철, A4 변태점 이상에서는 델타철. 답은 베타철이겠네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거 어디서 했었지 하시는 분은 용접 재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번 실용 금속 중 밀도가 유연하며 윤활성이 좋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방사선 투과도가 낮은 금속은 무엇일까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방사선 투과도가 낮은 금속. 이게 무엇일까요? 납이죠, 납. PB, 납이 방사선 투과도가 낮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V온 맞대기 용접을 할 건데요. V온 맞대기 용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백 이면비 들어오죠? 백을 내고요. 이면비도 작업하고 니꾸 체온비도 하고요. 마지막 파이널 보기, 그러니까 표면비도 하기 바로 직전은 모재 높이에서 1mm 정도 낮게 하셔야 되죠. 그렇게 길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용접을 쭉 하면 쭉 표면 비드까지 완성하면 용접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RT 검사,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이거 여러분 중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 RT 검사를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RT 검사를 해보신 분 아니면 할 줄 아시는 분, RT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굳이 이 특수용접 기능사를 따려고 하실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는데 결론은 다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RT 검사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이 다 RT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 보기 이런 거는 RT 잘 안 합니다만, 주로 이 RT 검사하는 데는 뭔가 압이 걸리는 데겠죠? 압이 걸리는데 특수한 목적이 있는 곳은 RT 검사를 100%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 RT 검사를 통과할 정도 된다고 하면 요새 우리나라에서 연봉이 어느 정도면은 좀 고소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공기업인데요. 2019년 발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공기업 중에서 저희 회사가 연봉으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평균 연봉 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평균 연봉이 공기업 전체 중에서 순위로 1번이 한국 수력 원자력인가 뭐 그러고요. 두 번째가 한국공항공사인가 뭐 그러고 세 번째인가가 저희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히는 안 봤는데요. 저희 회사 평균 연봉이 8,500만 원인가 9천만 원은 좀 안 됐고요. 9천만 원은 확실히 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8,500만 원이 평균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누구나 한 8,500 정도는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신입이라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나이 먹어서 신입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올해 근무하신 차장급 이상은 뭐 다 억 단위가 넘고요. 보통 과장급 정도는 8,5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이 8,500 받아봐야 한 달에 700골이잖아요. 그럼 세금 내고 나면 한 500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용접사 중에 500 받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이거 500 작은 돈 아닌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RT 검사를 통과할 정도 되면 뭐 이 공기업 평균 연봉은 기본으로 받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기업 들어가려면은 제가 봐도 전교에서 전교 1, 2등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새 막 서울 연고대 나와서 이런 공기업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라 더 이렇게 새로운 회사 스타트업 같은 거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공기업은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RT 검사를 할 정도 되면 공기업 평균 연금보다는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RT 테스트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그랬는데 RT 찍을 줄 알면은 한 달에 500 받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뭐 배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접사 중에 RT 찍는 사람 중에 그렇게 조금만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RT 테스트를 여러분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하세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RT 찍을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가세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뭐.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요. 이제 RT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RT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 이제 이 용접 부위를 RT를 그러니까 레드 그룹 테스트 방사선 투과 검사죠. 방사선 투과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유성 매직으로 그 방사선 검사하시는 팀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써놔요. 쓴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납으로 된 숫자를 올려요. 1번, 2번 그대로 올려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올려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납은 방사선 투과도가 낮기 때문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시커멓게 2라고 숫자가 쓰이고 이런 1이라고 써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은 엑스레이 찍잖아요. 어깨가 부러졌다든지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죠. 그러면 갈비뼈가 뭐 이렇게 있고 그렇죠. 갈비뼈 이렇게 있고 뭐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뒤에 뒤에 하얗게 빛나는 그런 판 같은 거 있잖아요. 형광등 있는 거. 거기다가 이 필름을 이렇게 탁 올리면은 뒤에서 하얀 게 비치죠. 요새는 또 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없긴 한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 찍은 거를 1대1로 현재로 찍어요. 찍어서 만약에 찍었는데 이만큼 이렇게 찍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필름을 이렇게 딱 넣으면 1대1로 딱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용접한 비드가 보이고요. 여기 보면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3번 이런 식으로 보통 뭐 이렇게는 안 하고 1번과 2번이 딱 한 장에 들어올 정도로 이 정도로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슬러그가 침착됐다고 말해요. 이걸 슬러그 침착이라고 하는데 슬러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크랙이 갔어요. 크랙. 그러면은 여기다 A4 용지 같은 거 딱 대면은 뒤에가 비쳐요. 뒤에다 비치면은 여기 1번, 2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줘요. 이렇게 비드를 똑같이 그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결함 있는 부분을 똑같이 그려줘요. 이 종이를 줘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분량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종이를 여기 1번, 2번 써진 데 있잖아요. 그대로 올려요. 1대1로 출력해 주거든요. 그려서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 이만큼 슬러그 들어가 있는 거랑 이렇게 크랙 들어가 있는 거를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파보면 실제로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레디오그래픽 테스트, RT 검사라고 해요. 방사선 투과 검사라고 하죠. 여기다가 올리는 거, 이거 납 올린다는 거죠. 납으로 된 숫자를 올려요. 왜 그러냐면 납이 방사선 투과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별건 아닌데 여러분도 이거 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RT 찍고 그 다음날 RT 결과 바로 나오거든요. 대부분 밤에만 찍어요. 주로 밤에 찍는데 그 다음날 용접해놓고 갔다가 밤에 찍고 아침에 오면 이거 종이 주는데요. RT 찍었는데 종이를 안 준다. 그럼 결함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분들은 막 한 10포인트 찍었는데 막 7장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한 장에 결함 하나만 있어도 한 장 분량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하시면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런 거 하실 줄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또 이런 거 뭐 내가 냈는데 이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RT 막 그런 거 막 하면서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안 해본 거죠. 네, 안 해본 거예요. 네. 하여튼 다 여러분 모두 이 방송 보시는 모두 다 RT 검사, UT 검사 뽑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방사선 투과도 낮은 금속은 납이겠죠. 4번 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7번 화염경학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화염경학법이란 건 뭔가요? 화염경학법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얘를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뺑 내고 니코 채우고 파이널 봤어요. 표면 이면 비드하고 체온 비드하고 파이널까지 봤어요. 다 용접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를 국부적으로 화염경화법을 하고 싶어요. 화염경화법을 하고 싶어요. 화염이랑 불대를 대가지고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여기 지금 파이프가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면 얘를 뜯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왔다고 쳐봐요. 여기서 막 쭉 오고 여기서 쭉 와서 만났는데 얘를 다시 뜯어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화염 경화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대를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만 불대를 대가지고 여기만 다 경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부적이라는 건 지역,
어느 일정한 지역만 말하는 거예요. 국부적인 당금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반 당금질법 외에 당금질 변형이 적습니다. 그러겠죠. 왜냐면 일반 당금질은 전부 다 당금질을 하는데 얘는 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부품의 크기나 형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가열 온도의 조절이 쉽다? 그렇지 않아요. 가열 온도를 불때에서 내가 맞출 수가 없죠. 좀 약간은 맞출 수도 있지만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가열 온도의 조절이 쉽다. 이게 조금 답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좀 조절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로 보면은 문제에서 장점이 아닌 것으로 가장 알맞은 가장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항상. 이 중에서 가장 정답인 걸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이런 건 전부 다 1번, 2번, 3번 요런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마다 나는 어렵던데요. 나는 쉽던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4번인데요. 이거 가요론도 나는 쉽던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이분이 합격했으면 상관이 60문제 중에서 36개 맞았으면 합격이잖아요. 근데 35개 맞았어요. 나는 가요론도 조절이 쉽던데요? 이렇게 막 말하면은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하러 이거를 4번이 가장 좀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럼 4번이라 답하면 되는데 나는 4번이라고 쓰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공단을 상대로 한번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용접할 때 보면은 뭐든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라 했으니까 이 정도 이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4번이라 했는데 만약 틀렸다 하면은 다 엎어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특히 용접사들 중에 그런 분은 극히 드문데 가끔 보면 현장에서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명이 오래 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접사로 생명이 길지 못해요. 뭔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튀어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한테 오기만 하면 걸어버려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주변 사람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38번. 스테인리스 강 내식성을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원소는 무엇일까요? 크롬이죠. 크롬. 스테인리스 강의 내식성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원소는 크롬이에요. 크롬. 자, 스테인리스 강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스테인리스 강 188강이라고 그러죠? 18% 니켈 188강이라고 그러죠? 니켈하고 크롬이 8% 8% 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크롬이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88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188강. 그럼 8%는 크롬이고요. 18%는 크롬이고요. 8%는 니켈이죠? 이게 이제 스테인리스 강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 그게 스테인리스 강이 188강이라고 하죠. 크롬 18%, 니켈 8%인데요. 이 오스테나이트 18강이 내식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녹이 슬지 않아요. 그런데 용접을 하면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하면 이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을 하면 여기 용접한 이 부에 크롬이 석출되는 경우 있어요. 크롬이 석출돼요. 크롬이 몰린단 말이에요. 주변에 용접한 주변에 죄송합니다. 크롬이 석출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크롬이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크롬이 석출되면은 여기 부식이 일어나요. 이걸 입계 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롬이 내식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크롬 탄화물이 석출되면 녹이 슬어요. 크롬과 내식성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식성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원소는 크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